안녕하세요. 하찐찐입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가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관련된 것일 거예요. 사실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화를 내고 지도를 해도 최악의 경우 아이의 문제 행동이 점점 심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 행동별로 그 행동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대처 방안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직 저희도 부족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런 대처 방안이 되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선생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의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적을 참고해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아이들이 상당히 개별적인 존재잖아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대처 방안을 찾으셔서 꼭 함께 문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 행동이 저희가 그냥 방법만 알려드리는 것보다 실제 예시를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의 이해도 더 빠를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 문제 행동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짤막하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의 문제 행동 함께 해결하기 1탄은요 거짓말하는 유아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했던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뭐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하는 하고 거. 또 이제 밥 먹을 때도 먹기 싫은 거 바닥에 몰래 버리거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모임 시간에 이거 참여하기 싫으니까 화장실 간다고. 괜히 그렇죠. 화장실 한 5번 가죠. 맞아요. 그리고 또 막 과시하면서 선생님 저 자랑. 어두운 거 별로 안 무서워해 해놓고 그 애들은 꼭 연극이나 그렇죠 공연장 가서 첫 번째로 우는 아이들이죠. 거짓말하는 건 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유학의 특성만 파악하더라도 거짓말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시기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자기한테 두기 때문에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오세만 하더라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지기 때문에 가상과 현실을 혼돈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에서 꾼 거를 현실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유아들이 있죠. 네, 맞아요. 저연령에서는 이렇게 의도성이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제 의도성이 섞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에게 없는 거를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이때 지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 거짓말을 의도 섞인 거짓말을 딱 했을 때 정말 대처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대처 방법에 따라서 아이가 앞으로 거짓말을 내가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에 교사나 부모가 너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바로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은데 넘어가자 하면서 어물쩡한 대처를 보이면 아이가 조금 더 정교하고 능숙한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거짓말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가 3가지 스텝을 한번 나눠 보았어요. 첫 번째 스텝은 아까 말했듯이 이 거짓말에 했다는 행위 자체를 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분, 그리고 상대방이 느꼈을 기분, 그리고 거짓말이 왜 나쁜지, 어떤 나쁜 영향이 생기는지 아이에게 질문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아이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막 되게 쭈뼛쭈뼛 할 수도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이 이제 나메시지, 아이메시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하진이가 거짓말을 해서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선생님은 너무 걱정이 됐고 거짓말 때문에 선생님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 속상했다 라고 이렇게 감정을 전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3번째 스텝은요. 이 아이가 다시는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아이가 원하는 바를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교사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면 실천해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3가지 상황을 좀 준비했는데요. 상황극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되게 흔한 행동이죠. 잘못을 한 후에 속이는 유아예요. 혼낼까봐.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상황을 들면 홍진이가 철수의 터닝맥 카드 장난감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몰래 가져간 거죠. 그리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제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감정을 읽어줄게요. 홍진이가 철수의 터닝맥 카드 장난감 가져갔니? 네, 가져갔어요. 그랬구나. 홍진이가 이 터닝맥 카드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너가 이거 너무 만져보고 싶었구나. 네, 저도 이거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홍진아, 너가 철수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터닝맥 카드 가져갔을 때 너 마음이 어땠니? 너무 무서웠어요. 조마조마. 들킬까봐 무서웠지. 터닝맥 카드를 이렇게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철수는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맞아. 철수가 아까 굉장히 속상해했어. 그러면 이 철수의 장난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철수한테 돌려줄래요. 그래요. 그럼 철수한테 또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 우리? 미안하다고 사과해줘야 돼요. 그래, 그럼 지금 홍진이가 한번 해볼 수 있니? 네. 그럼 한번 해볼까? 철수를 부르고. 철수야, 미안해. 이거 다시 돌려줄게. 그래. 홍진아, 이렇게 친구한테 사과를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근데 홍진아, 앞으로 만약에 너가 토닉맥 카드 장난감 만지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친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맞아. 철수의 장난감이니까 철수한테 물어보고 만질 수 있는 거야. 한번 지금 연습해볼까,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볼까? 네. 그래. 그럼 철수야, 잠깐 일로 와볼래? 진짜 말해볼래? 네. 철수야, 나 이거 너무 만지고 싶은데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철수야, 고마워. 그래. 그럼 홍진이가 만져보고 이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그래.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네. 두 번째 경우에는 조금 소심한 유아가 감정 표현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변 실수를 해놓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안 했다고 하는 유아들이 있죠. 이런 경우를 이제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진아, 혹시 쉬가 너무 마려웠어? 네. 그런데 왜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았어? 혹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거야? 애들이 알면 저 놀릴까봐요. 그랬구나. 맞아. 그런 게 걱정됐을 수 있지. 혹시 선생님이 너 혼낼까봐도 걱정됐었어?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소변 실수는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만약에 너가 소변을 싸놓고서 쉬를 해놓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좀 불편해요. 그래, 하진이 몸이 지금도 너무 불편하지. 그리고 바지도 축축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병균이 거기에 몰려들 수도 있어. 그래서 너가 더 아프게 될까봐 선생님은 그게 너무 걱정이 됐어, 하진아.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혹시 소변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선생님한테 말해요. 그래,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가장 좋은데 오늘처럼 만약에 너무 부끄러워서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우리?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잠깐 와서 어깨를 톡톡 친 다음에 이렇게 오라고 표시만 해줘도 선생님이 눈치를 채고 너하고 선생님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 줄게. 할 수 있겠어? 네. 그건 괜찮겠어? 그러면 한번 지금 연습해볼까? 네. 한번 해보자. 그래,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하진아?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상황을 볼게요. 마지막 상황은 유아가 자존감이 낮은 것에서부터 그거를 들키기 싫으니까 이제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인데요. 그럼 예시로 이런 거짓말 같은 경우에 주말 지낸 이야기 선생님들 많이 하시죠. 거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저 토요일에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요. 아빠랑 바이킹 탔는데 저 하나도 안 울었어요. 그럼 이제 옆에 친구가
나도 바이킹 탔는데 100번 탔는데 나 한 번도 안 울었고 너무 재밌었고 안 무서웠다. 이러면서 거짓말만 무슨 100번이야. 아니야 나 진짜 100번 탔다고. 거짓말 선생님 얘 거짓말해요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날 맞아요. 수도 있죠. 꼭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유아는 이제 또 감정을 읽어주면 이런 거죠. 이 친구가 바이킹 탈 용기가 있는데 난 없고 이 친구가 주목받는데 나도 주목받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거짓말하는 유아만의 장점을 선생님들이 찾아줘서 화제를 전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진아, 너 근데 선생님이 그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너 이만한 진돗개랑 같이 놀았다며. 맞아? 네네 멍구요 멍구. 너 근데 멍구 안 무서웠어? 그럼요 멍구는 제 친구예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이것도 대단한 용기라 생각해. 선생님 큰 개가 너무 무섭거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만의 장점, 친구의 장점을 빌리지 않아도 나만의 장점으로 나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 이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거짓말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거짓말을 하는 원인이 저연령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발달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좀 고연령으로 올라갈수록 의도성이 섞여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3가지 스텝으로 저희가 나눠서 해결 방안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 행동을 혼내기 전에 거짓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서 아이 감정 읽어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짓말이 왜 안 좋은지를 유아 스스로 자신의 감정, 타인의 감정 알아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질문 던져주기.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유아가 다시는 거짓말을 선택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아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교사와 의논해서 실천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번외편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거짓말을 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그 아이만의 강점, 장점을 찾아줘서 그 아이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주의하실 점이 아이가 이제 다음번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을 했을 때 그 거짓말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에게 그에 맞는 보상과 칭찬을 적절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에 대한 지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적절한 보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아이는 거짓말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배어있는 유아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유아의 경우에는 역할극이라던가 동화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또 활동을 또 제공해주면 이제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 행동의 원인과 대처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